안녕하세요. UA 진로진학센터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그 7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문학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이 이제 EBS 연계가 안 되는 형태로 다 나왔던 걸로 해서 조금 문학 쪽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고난도로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6월달과 비슷하게 수 1, 2와 확통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미적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6월달에 봤던 문제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이 좀 달라졌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6월달 영어 문제가 좀 쉽게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영어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예전 수준의 모의고사 형태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 UA 쪽에서 예측을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내외가 1등급 받지 않을까. 평가원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8% 내외에서 1등급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바로 너무 어렵게 가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추세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와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가 약간 동조화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7월달 모의고사 자체만 가지고서 뭐 어렵다 쉽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한 번 더 경험을 해봄으로써 시간 체크에 대한 내용들이나 경험치 높이는 수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사탐론 했던 학생들하고 올해 사탐론 학생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탐론을 했었던 이과 학생들이 예를 들면 과탐 물화생지 라인에서 성적대가 보통 3, 4, 5등급, 3등급대 후반대부터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말 정도에 시작됐던 대치동 일반적인 대규모 강의, 12월 19일, 20일에 개강됐던 강의들에서도 상당수의 이과 2등급대 학생들이 이미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전으로 해보면 3월달 모의고사 기준에 했을 때 물리 원과목에서 한 8%, 9% 정도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정도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주로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을 한 가능성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서 문과 쪽 그 사탐을 언어랑 사용할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딱 2달 준비를 해서 실제로 5월달 모의고사에서 뭐 사회문화나 기타 과목에서 1등급을 찍었던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이 6월달에도 전부 다 성적이 1등급이 나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지금 사탐론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전년도보다는 실제 이과 쪽에서 데이터가 좋은 친구들이 꽤 많이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올해 지금 N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수생들이 꽤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아니고 2학년 학생들도 꽤 많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최상의 의대가 아니면 보통 과탐 하나를 가지고 오고 사탐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친구들 시점이 보통 5월달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6월달에는 데이터가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가 9월달에 측정이 될 것이고, 또 상당수의 학생은 모의고사를 보기는 보지만 그 성적표를 평가원에 제출을 안 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핵잠수함 같은 학생들인데 수능 때 나올 확률이 좀 있겠죠. 그 내용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과 학생들 중에서 지금 6월달 모의고사 결과가 4등급, 5등급대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밀려지는 케이스로 사탐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사탐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바꾸셔야 될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면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름부터 9월까지 철저히 기초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성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니까 그 부분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셔라,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 이제 생윤과 그다음에 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적인 형태를 어렵게 꽈서 내면 사실 함정을 만들기가 되게 좋은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전년도 보면은 사회문화가 별로 그런 노력은 없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으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처럼 그 표 그래프 문제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 3개를 통해서만 변별하는 게 중심이었는데, 그 요소 때문에 이과 쪽에 있는 데이터가 좋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경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쉬운 과목으로 사회문화를 많이 선택을 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해 언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난도가 나올지에 따라서 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생활윤리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사탐 쪽으로 안 넘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키는 과목이
보통은 물원하고 화원은 아시는 것처럼 고인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담 삼아서 뭐 거기는 재수생도 2등급밖에 못 나온다. 1등급은 사수생일 거다.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보통 남아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 생명원하고 지구과학 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생명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유전 쪽에 대한 문제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지나고 나서 상담을 해보면 상당수의 고3 학생들이 생명원이 35%를 넘어가는 데이터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과목을 버리는 사례가 많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 바꾸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주로 이제 사회문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전혀 사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베이스가 없는 친구라고 하면 꼭 사회문화가 아니라 다른 과목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보셔라.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지구과학을 선택했던 학생이 지구과학을 버리고 넘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과학 생명을 선택을 했다가 지구과학을 가지고 가면서 생명을 선택을 안 하고 사탐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세계지리 같은 과목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지 같은 경우는 물론 암기량이 뭐 적은 편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구과학이랑 겹쳐지는 영역도 없잖아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세지 자체가 그렇게 언어적인 내용들을 꼬아서 문제를 낼 만한 그런 과목은 아니거든요. 좀 험하게 말하면 말장난인데 그게 이제 그 문제 자체에서도 조금 애들이 정답을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모호하게 될 수도 있고요. 선지에 대한 내용을 꽈버리게 되면 이과 쪽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치에 의해서 학생들이 보통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하더라도 문제풀이의 내용이라든지 경향을 모르게 되면은 흔히 낚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사탐 보는 과목을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간이 맨 마지막 타임입니다. 4교시가 되게 되면은 특히 2개의 시험 중에 2번째 시험에서 체력이 바닥이 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나와서 그 내용들을 잘못 읽는 사례가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게 좀 더 적정한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많은 선배라든지 선생님들한테 꼭 여쭤보시고 그 내용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이런 큰 시험을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사탐 넌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 4교시에서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유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위권 대학의 입학처장이라고 하면 제가 뽑고 싶어하는 뭐 예를 들어 아주 훌륭한 고등학교들이 있고 그 학교의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없앨 거고요. 면접도 안 볼 겁니다. 해당 학교의 생기부 내용만 봐도 이 학교가 어딘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블라인드 얘기를 하지만 실전에서 이제 학생들을 담당을 하는 입학 사정관리들 입장에서는 웬만한 고등학교의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라인에 대한 내용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면접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걸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 통제가 안 되게 된다라고 보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학교 쪽에 요구하는 바가 현재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이나 연세대학교처럼 재시문 기반의 형태로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험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정 정도 학교 쪽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형태의 면접으로 하게 되면은 학교 쪽의 기대와는 다른 형태의 학생이 선발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특목 자사고에 내신 성적이 조금 좋지 않지만 활동 내용이 조금 우수했던 학생이 면접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훨씬 더 많이 어필할 수 있는 합격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사실은 그런 기회가 원래는 안 올 뻔했었는데 면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훨씬 더 자신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입시적인 차원에서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에 자신이 없어도 도전을 해야 합니다. 면접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면접 전형은 말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운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경희대 이하 일반고를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입니다. 그 생기부가 누구의 생기부인가요? 이게 학생 자신의 생기부입니다. 그래서 학생만큼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 내가 생기부를 잘 만들었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말을 내가 잘 못하고 눌변가를 할지라도 오히려 말을 천천히 하고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그게 듣는 면접관에겐 더 잘 들릴 수가 있어요. 달변가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연습은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면접 자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거꾸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그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학력고사처럼 변별력이 아주 월등한 시험이 아닙니다. 원래 수능의 의도는 그레이드를 9등급으로 나누는 그레이드만 나누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쉬운 문제들을 주고 그중에 몇 개의 문제를 통해서 등급 컷 정도의 난이도를 나누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능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저희처럼 이 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변별에 대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고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습량이 충분한 학생, 개념에 대한 내용 기초가 탄탄한 학생이 연습량이 많아진다면 상당수의 문제들을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즉 경험치가 많아진다면. 거기다가 인생을 결정하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고3 학생들은 올해 처음 봐야 되지만 이 친구들은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경험치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치동 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재수학원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뭐냐 물어보면 1교시 국어가 어렵게 나오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교시 국어 영역이 어렵게 나오면 특히 문학 파트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소설이나 시 같은 게 나오면 누가 긴장할까요? 딱 타겟은 이거예요. 현역 고등학교 3학년 2등급 때 여학생들이 분명히 멘탈이 깨져서 망할 거야. 그러니까 국어가 어렵게 나오면 내 성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런 식의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예전에 모의고사 데이터가 안 나왔던 친구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 똑같은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그해 11월이 되면 똑같이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내용들을 1차적으로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다 어렵게 나온다고 고민을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정시에서 선발되는 경우에서도 현역 학생들이 무조건 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짜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과치를 6월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최소한 6월달 데이터까지는 그냥 원점수 기반으로 내가 현재 원점수로 국어 수학이 몇 점짜리 학생인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과목별로 몇 개를 틀리고 있고 앞으로 8월, 9월, 10월 달 노력을 해서 몇 개 정도를 더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개수 중심으로 원점수 중심으로 확인을 하셔야지 지금 나오는 데이터의 100분위를 믿는다거나 더더군다나 표준 점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상위권을 지원하는 학생이나 중위권을 지원하는 학생이나 올해 수능이나 수시 영역에서 조금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제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신 성적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라인 들지 않고 수능으로 성적을 향상시켰어도 내가 원하는 라인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논술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업을 몇 시간을 1년 동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3월 달 정도에 논술을 시작했다는 학생은 굉장히 드문 경우고 굉장히 장기간 논술을 하는 학생일 겁니다. 3월 달부터 논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쉬는 기간까지 확인을 해보면 1학기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한 15번 정도 미만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여름방학 지나고 마지막에 몰려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11월 달 수능 전주까지 논술을 하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10월 중순, 조금 더 길게 해봐야 10월 20일 정도까지 논술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수업을 정기적으로 듣는다고 하면 보통 14번 정도의 수업을 듣는 걸로 끝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대치동 기준으로 했을 때 논술 전형 수업은 1회에 보통 4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4시간 수업에 2시간 내외가 글 쓰는 시간이고 실제 강의는 1시간 반 내외, 나머지 30분 중에서 15분 정도가 성의 있는 첨삭을 받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가 원하는 레벨의 학교는 이미 수능보다도 높게 들어가 있는 학교들인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지원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논술에 대한 내용으로 내가 가성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합격의 확률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수업을 듣거나
더 압축되고 효율적인 형태의 수업을 들음으로써 의도치 않았던 더 큰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논술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시의 카드로서 활용해 보는 것 좋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문제를 내는 유형이 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다 똑같진 않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자사고 쪽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없지 않나. 사고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시험이고 답을 찾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패턴에 대한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서 꾸준하게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학생이 특목 자사고 쪽을 지원을 하지 않은 친구라 하더라도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으로 주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수학 성적이 3등급대가 나온 친구들도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학 1등급을 받아야 그 학생들이 논술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개방을 해서 열어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문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외고 학생이라 그래서 무조건 그 친구가 일반고 학생보다 더 시험을 잘 본다. 광역 아니면 전국 자사고 학생이 더 잘 본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상 해보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반복적인 형태로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 유형의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그 학생이 합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하나 좀 더 결정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특히 인문 파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만약에 5개의 다른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2개의 다른 유형의 문제를 각각 3번씩 반복적으로 내용들을 암기 형태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높은 확률로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문제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많이 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완벽하게 한 문제를 내가 학교 측의 의도에 맞게 정답글을 써내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이 실제로 합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예들 보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내가 뭐 그런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하다가 수능 보고 나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 좋게 붙는 친구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사실은 논술은 이야기 드렸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패턴을 제대로 암기하고 그 내용들을 응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시작하면 좋은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특히 이과 계열 같으면 기본적으로 미적을 기반 세팅을 해서 논술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보통 수 1, 2를 기반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 1, 2의 미적을 기반으로 놓고 확률과 통계와 기하를 섞어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 시점을 조금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2학년 겨울방학 때 기초과정에 대한 내용들하고 확통 기하가 좀 덜 돼 있다면 그런 내용의 유형들을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하는 이유는 보통 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고사까지 검토를 해보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면 미적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일정 정도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대치동에 있는 일반 그 이과 관련된 수리 중심 논술학원들을 보게 되면 5월 달이 넘어가야 진짜 센 규모의 미적분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실전을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라면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면서 꼭 논술이 아니더라도 수학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면서 5월 달 정도에 들어와도 그렇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꼭 늦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6월 달 모의고사 끝나고 또 들어오는 케이스도 저희 늦었다고 보지 않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오셔도 저희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논술은 지금 들어오는 게 가장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보통 문과 같은 계열은 겨울방학 때 스타트하는 학생들은 딱 목표가 보이는 학생들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서울권에 있는 주요한 외고 학생들 중에 내신 성적이 5등급을 넘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스카이 지원이 간단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차선책으로 찾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논술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논술학원에 문과로 들어온 친구들은 딱 학교가 지원하는 학교가 딱 3개밖에 없어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입니다. 거기를 타겟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당연히 일찍 시작할수록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최저 라인이
적합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시점적으로는 지금 들어오셔도 무방하다. 조금 더 추천드리면 그래도 수능 보기 전에는 하셔야지 수능 보고서 시작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매일매일이 위기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8월 5일에서 8월 15일이 결정적인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의욕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체력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쉬어주지 않고, 물론 일부 학생들은 뭐 운동으로 그런 내용들을 해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별로 거긴 동의는 많이 하진 않고 약을 먹는 게 좋다. 차라리 저는 그걸 강조하는 편이고요. 8월 달 정도가 되면 학생이 꼭 쓰러지지 않더라도 공부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타임이 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집중도 안 되고 앉아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열흘 정도면 학교가 적어도 한 5개 정도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틀에 하나씩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이 아니고. 수능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거를 적절히 지켜주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암기량이나 문제 푸는 양에 대한 내용들도 유지할 수 있게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에 그런 체력적인 저하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고, 두 번째 타임이 언제 오느냐, 예상하신 것처럼 9월 3일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와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끝나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나는 이미 수시를 버린 정시를 담당하는 학생이지만 주변의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다 수시를 하고 있고, 나는 논술을 하지 않는데 내 옆에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이 연세대학교 논술을 지원을 하겠다고 막 떠들고 있어요. 멘탈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도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마음속으로 인지를 하고 스스로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9월을 넘어가고 나면 또 뭐가 있어요? 실제로 논술 시험을 보는 날짜가 나타날 겁니다. 이게 제 경험인데 실제로 보면요. 연세대학교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학교를 학부모님들한테 잘 개방을 안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보러 여러분 가시면요. 부모님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연세대학교 교정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랑 할머님 같이 오세요. 오셔서 무슨 얘기 하냐고요? 우리 손주 이번에 연세대 붙으면 차를 뭘 뽑아줘야 되나 그런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커피 드시면서. 약간 축제의 장인데 거기서 시험 보는 학생들은 끝나고 나면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제 경험을 보면 연세대학교 논술이 어떤 위험성이 좀 있기는 있는데 연대 논술을 본 학생들은 연대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주 정도 공부가 안 돼요. 또 그 논술 시험 보기 전에도 2주 정도 공부가 안 돼요. 침대에 누우면 백양로를 누비는 내 모습이 그려져. 한 달의 데미지가 있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 경험상 보게 되면은 크게 지금부터 따져봤을 때 이 3가지의 위기가 있다. 8월 달에 체력의 저하, 9월 초에 원서 접수, 10월 초에 논술을 먼저 보는 학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겠고, 특히 제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 올해는 물론 2교시, 3교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1교시 국어, 4교시 탐구,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과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탐의 인원수가 너무 줄어들었고 그나마 버텨줬던 3, 4등급 학생들도 거의 다 사탐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결전의 자세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내용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수능 당일날 4교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머님들께서 설명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 드리는 어머님들한테 그냥 시험을 보고 싶다고, 설명회 다니는 어머님 모시고 시험 보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는 그럴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제 모든 그런 힘은 아이들에게 몰아서 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건강에 대한 내용도 챙겨주시면서 아이들 과목에 대한 부분이 만약 비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버이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만 잘 상의하셔서, 특히 지금부터는 가급적이면 학생들하고 그런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야 되겠죠. 심리적으로 흔들려도 하루에 6시간씩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입시에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참는 마음으로 좀 더 버텨주시면 아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고 어머님들한테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니까 조금 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만 적재적소에 들어가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